이제 첫 번째 외적인 부분을 충족을 시키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답변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답변을 완성시키는 것은 목소리를 포함한 전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묻는 말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톤으로 그리고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그리고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면접관에게 전달을 하는지가 전반적인 저는 답변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또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또 두 번째로 놀랬던 게 바로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과 답변을 말하는 여러분들의 기계적인 그런 음성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답변 내용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나쁜 말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생각이 있을 텐데 이 학생이 지금 대답하는 이 내용은 절대 저 학생이 생각했다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는 분명 학원에서 배워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학원에서 배워왔다고 해서 그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학원에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좀 배워왔지만 그래도 그 내용 안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들어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달달 외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그 답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또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배웠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배웠지만 그래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려면 나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만 너무나 그런 일관적인 앵무새 같은 대답, 녹음기 같은 대답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좀 그게 호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면접장을 오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대답을 다 술술술술 막힘없이 하긴 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이 친구가 정말 이 친구의 생각을 담아서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모범 답안을 줄줄 외우고 있느냐 이것만큼은 내용의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앵무새처럼 배운 말을 그냥 줄줄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유치하더라도 아니면 조금은 좀 어린 생각일지라도 자신만의 얘기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귀가 기울여지고 호감이 갔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변을 할 때는 내용적인 면은 절대 너무 바른 말을 하려고 하거나 너무 모범적인 말을 하려고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소탈하게 답변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에 있어서 조금 미숙할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항공 분야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사실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면접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전달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전달력은 바로 속도와 말투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나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면접관들이 그거를 들으려고 따라가다 보면은 너무 피곤해져요. 그래서 듣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앵무새처럼 외웠건 아니면은 정말 머리를 써서 열심히 준비를 한 답변이든 간에 속도가 너무 빨라져 버리면 일단 면접관들은 듣기를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저는 너무 처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좀 느리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대답을 하는 게 더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단어나 아니면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에는 어느 정도 포즈를 두고 그리고 눈도 조금 더 마주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면접에 있어서 표현력을 좀 높이려고 하면은 말하고자 하는 단어나 중요한 문장에는 조금 더 속도를 늘리거나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시는 게 또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게 갖추었을 때 이 친구는 답변에 대한 완성도가 높다. 이 친구는 정말 똘똘한 친구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가르쳐서 이 친구를 승무원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교수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지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면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은 항공과에서 영어 지문 읽기를 면접 전형 중에 넣잖아요. 그 지문 읽기를 넣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영어 지문을 읽히고 이 친구가 높은 점수였는데 읽은 후에 너무 실망해서 낮은 점수를 줬던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기준을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영어 지문을 읽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얼마나 이 학교를 다니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영어 지문을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항공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 지문을 너무 떠듬떠듬 읽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난감해하면서 읽기를 포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영어를 못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런 의지적인 면에서 태도가 조금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낮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왜냐? 괘씸해서? 절대 아니죠. 이런 의지가 약한 친구,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약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지적인 면,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친구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런 의지력이 약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입사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좀 어려울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승무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괜찮은 외형적인 조건 그리고 뭐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도 완벽하게 했지만 이렇게 영어 지문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두 번 그런 태도를 보인 친구를 좋은 점수를 줬다가 조금 마이너스 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 영어 지문 읽기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지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내 방송용 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고교 시절에 영어 시간에 배웠던 그 단어들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생소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좀 했다거나 또는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정확한 발음으로 그 단어를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파닉스가 되어 있다면 떠듬떠듬이라도 그 처음 보는 그 단어를 읽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소한 기내 용어지만 여러분들이 아예 읽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욕하기보다는 면접관들의 생각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정말 이 친구는 다니는 동안 이 친구가 영어 공부를 해서 항공사에 입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어 지문을 받았을 때 정말 모르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하고 넘기기보다는
떠듬떠듬이라도 그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라도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turbulence라는 단어를 처음 봤다고 쳐요. 근데 이러고 그 단어를 그냥 딱 넘겨버려요. 그러면은 면접관들은 이 친구가 파닉스를 모르나? 영어의 영도 모르는 친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터블런스라고 떠듬떠듬이라도 읽는다면 이 친구는 이 단어를 모르지만 어느 정도 교육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태도적인 면, 그리고 앞으로 영어 공부를 그래도 해 나갈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은 너무나 영어를 손을 놨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가망성이 좀 보이지 않는지, 이 정도만을 가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현재 면접관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학생들이 1년 남짓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기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1, 2년 안에 이 친구가 면접을 볼 수 있는 친구인지를 보는 거고,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들이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제 대학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을 때는 개선될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지만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들여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이 친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년제는 좀 더 면접에 집중을 하고 4년제는 좀 더 내신에 집중을 하라는 말을 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게 바로 이 이유예요. 2년제는 면접만큼은 어느 정도 좀 갖추어져서 완성된 친구를 좋아하고요. 4년제 같은 경우에 조금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면 쿨하게 받아들이고 이 친구를 우리 학교 학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학생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배워나갈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잘 갖추어져 있는 학생한테는 당연히 호감도 가고 욕심이 나긴 하겠지만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답변을 만드느라고 너무 머리 싸매고 계신가요? 답변은 조금 뒤로 미뤄두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게 중요한지 안다면 그 답변은 저는 한 3개월 정도면은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항상 밝게 얘기하는 그런 표정,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 있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면접을 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승무원에 걸맞는 그런 태도와 말투, 표정을 조금만 더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항공과 입시 면접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해요. 이미지적인 면에서 컨설팅을 미리 받는 거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궁금하지만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고민에 빠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수강에 대한 부담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요. 저도 뭔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